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죠. 자, 그래도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그 목적을 꼭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사립유치원 관련 사태 때문에 내년에 6월이나 7월 중에 추시, 쉽게 말하면 시험을 2번 정도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추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정규 11월 달에 그 예정이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때 법이 개정이 돼서 2013년도 추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50명 정도 더 뽑았었습니다. 2013년도에 시험을 2번 봤었는데 그때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시험 보기 6개월 전에는 공고문을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우리가 12월 중에 추시 시험에 대한 공고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2013년 그 추시할 경우에는 5월 달에 공고문이 나오고 6월, 7월 중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9월에 발령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합격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2차 때문에 지도 때문에. 그런데 내년 시험에 이제 우리가 2번 볼 수 있다는 기회를 우리가 예측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커트라인 변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요게 2015, 2016, 2017의 커트라인 점점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갔죠. 76점에서 69.75까지 내려갔었어요. 2017에.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던 커트라인이 이제 자, 여기가 2017에 피크를 찍고 2008년도에는 79점 정도 커트라인이 79점. 올해는 85점 정도 이렇게 커트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트라인이 쉽게 말하면 점점 더 높아질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낮아질 것인가에 대해 예측을 우리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과거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2013년 추시 볼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쉬우면 가장 좋긴 한데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가 쉽다는 거 뭐냐면 박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동점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공부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커트라인 형성의 변화가 점점 2017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추세가 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원에서 주관해서 시험을 주도할 때 기본적으로 문제를 계속 쉽게 낼 건지 아니면 또 다운시킬 건지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의 특성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합격 가이드 다 받으셨죠? 합격 가이드 받으셨죠? 자, 제가 다 나눠드렸는데 시험에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 기본적으로 4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도록 하겠어요. 자, 2019학년도 기출문제 분석을 같이 한번 봐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자, 어디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죠? 기출문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합격을 하려면 무엇을 완전 정복해야 되는 거야? 기출문제. 올해는 특히나 더 그랬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시험 준비 첫 번째 제가 타이틀 제시했죠. 무슨 문제 분석? 기출문제 분석. 자, 97년도부터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97년도부터 현재. 그래서 97년도, 98년도에는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 쓰는 패턴이었었고 또 중간에 객관식 바뀐 정도가 있었고 이렇게 97년부터 기출문제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이제 문제집이 나와 있거든요. 1차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 가지로 알아야 될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초점을 얼마나 잘 맞추냐.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을 정확히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의 논술 같은 경우에 문제를 보면 사례 지문 안에서 찾아 쓰는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논술을 쓰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써서 요번에 10점 나온 사람도 있어요. 논술 채점에서. 그러니까 8점이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꽈락이 되는데 다행히 10점 정도 나온 경우가 있었고, 그런데 자기는 잘 썼다 생각하지만 점수가 안 난 이유는 뭡니까? 문제의 조건을 정확히 내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문제에 대한 뭘 파악하십니까? 조건을 정확히 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 자, 우리가 수능 볼 때도 뭘 분석해야 되죠? 기출문제 바탕으로 하는 거. 기출문제. 딴 거 없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누누이 설명드렸는데 기출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완벽히 외우고 이제 거기에서 심화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그 유아교육 시험에 출제되는 원리의 그 상징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그게 어떤 그림인지 이해를 하신다면 시험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원리만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뭐 같아요? 우리가 피아제 이론에 보면 상위 유목 있고 하위 유목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위 유목, 상위 유목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브루노가 지식의 구조란 책을 썼어요. 무슨 구조? 지식의 구조. 예를 들자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제시된 하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쯤에는 우리가 발달해서 피아제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또 비고츠키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사상가에서 뭐 로크를 해야 되고 또 루소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잘 알아두세요. 시험 공부를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해야 돼, 비과학적으로 해야 돼? 과학적인 걸 제가 설명하는데 올해 그걸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피아제 이론 안에도 이런 구조가 있다 없다? 있어요. 하위 유목이 있고 상위 유목이 있습니다. 올해 시험이 그렇게 출제된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 이론을 알 때 기본으로 알아야 될 요소가 있지만 그것이 구조화가 돼야 돼. 무슨 얘기냐면 달달 암기한다고 그것이 인출되는 것이 아니고 상위 유목에 대한 걸 구조 가지면 하위 유목을 인출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해죠. 합격의 구조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이 합격 가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에서 이번 시험에 다 나왔어요. 100% 적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실험한 이유가 뭐냐면 브루노의 무슨 구조? 지식의 구조를 바탕으로 제가 책을 제시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 잘 들으세요. 막연히 공부하지 마시고 공부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가이드 한번 볼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7쪽을 먼저 한번 봐볼까요? 7쪽에 보시면 거기 이번 시험에 그 모범 답안을 제시하면서 자, 거기 논술도 적중을 물론 했지만 거기 교육과정 합격의 구조 보시면 페이지를 다 적어놨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합격의 구조. 그런데 그 책의 바탕을 둔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누구라고요? 브루노의 지식의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책을 만든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인출해야 될 부분들. 자, 왜 이걸 해놨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 적어요. 엄청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를 시간에 안에서 정리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안내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만 해도 안정 정복하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그러면 왜 이 설명들은 특히 올해 6월이나 7월에 출시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기간에 정리할 게 필요하죠. 맞죠? 단기간에. 그러면 그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바이블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건 뭐냐면
공부의 양에 관해서 거기에 대신에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가장 큰 맥락이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 근데 아웃풋이 적은 경향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야? 내용에 관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뭐가 부족했다? 구조화가 안 됐다는 거야. 구조화. 그러니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열심히 해서 많이 하면 점수가 잘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왜 안 나올까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능을 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임용고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아마 다 하버드 가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지만 아웃풋은 안 나온 거여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잘해요. 암기는 잘해 못해요? 엄청 잘 외워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가면 까먹죠. 전화번호도 까먹죠. 자, 무슨 얘기냐. 이제는 설명 잘 들으세요. 공부의 방법론을 오늘 배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누구나 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합격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인풋에 관한 뭐가 안 나와? 아웃풋이 왜 안 나온 거야? 해서 고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합격한 선배들 모셔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분 앉아 있는데 이따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 같은 경우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경험자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는 올해 또 1차 붙은 선생님들 오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 또 2차 때문에 제가 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 온 선생님을 기초라고 제가 생각해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공부의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깨달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요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생각 없이 어떻습니까? 막연히 공부하고는 효과 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설명드릴 수 있던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어요. 이게 나선형이라는 거죠. 나선형. 나선형 구조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 나선형에 누구에 적용되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비고츠키도 이 나선형이에요. 근접발달지대 아시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긴접발달지대 이것도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브루노 아시죠? 브루노의 기본적 동작적 표상, 영상적 표상 이게 다 나선형이야. 나선형. 그리고 교육 사상가 중에 두이도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첫 번째, 지식에 관해서 무엇을 해라? 구조화.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뿌리가 왔는지 찾아야 돼. 오케이? 두 번째, 여기 나선형은 뭘 얘기하냐면 반복학습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학습? 반복학습.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열성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복습을 해야 인출이 될 수 있어. 이해가 됐죠?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무슨 학습하라고요? 반복학습. 그러면 그 반복학습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교재로 제시되는 게 이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듯이 또 보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앞에 기출문제가 붙어 있고 기본 내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의 첫째 전략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못하고요. 구조하고 그 구조화 바탕으로 무슨 학습을 해라? 반복학습을 하면 합격할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제시된 이 피라미드 구도는 여러분들이 어디 이론에서 나옵니까? 조용하군요. 메슬로 아시죠? 메슬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 들어보셨죠? 안전 욕구 들어봤죠? 이게 메슬로 이론에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지식의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무슨 학습하면 반복학습을 하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게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시된 세 가지의 도식화가 우리 이론 속에 다 녹아들어 있는 틀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하면 점수 많이 나오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의 접근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경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반성적 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했던 공부 방식 갖고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임용고시에 갖고 있는 구조적 틀을 잘 깨달아 두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한 거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히 공부하지 마시고 공부에 각 제시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깨닫고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시된 측면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 가이드북 4페이지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샘플을 제시했는데 자, 이번에 기출문제 2번 문제가 우측에 보니까 언제도 출제됐었어요? 2016년도 출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똑같이 낸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심화 확대해서 응용해서 냈어요. 문제 자체가. 문제를.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그 기출문제 방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제시된 틀을 보면 그 2016 기출이 좌측에 있는 거네요. 자, 거기 좌측에 황교사 문제 있죠. 찾으셨죠? 황교사 일일 계획이라면 밑에 기억에서 목표 진술 방식이 적절하지 않는 거 쓰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맞죠? 자, 그게 2016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 목표 진술 방법에는 내용과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간다고? 내용과 행동. 자, 그래서 우측에 보면 거기 제시가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합격의 구조의 목표 진술에 내용 보면 타일러가 목표 진술 방식의 행동과 뭐가 있다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이론적인 겁니다. 그런데 출제자는 거기에 제시된 타일러를 또 그대로 낸 것이 아니고 자, 그 밑에 누구 이론 있죠? 블룸이 있네. 누가 있습니까? 블룸. 그 블룸을 가지고 올해 2019년도에 그 위에 보시면 가해 기억활동의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의 근거의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진술하고 때 추가할 영역을 쓰셔. 이렇게 출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목표 진술에 관한 걸 한번 출제를 했는데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출제 작업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갖고 문제를 응용합니까? 기출문제 갖고 응용을 하는 거야. 근데 똑같이 내용과 행동을 낼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주변 언저리에서 학자 누구 거를 블룸 거 가지고 시험에 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야.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죠. 내용의 지식에는 구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보자. 여기 보시면 큰 틀을 보겠어. 상위 의목에서 무슨 진술이라 보겠다? 목표 진술이죠. 자, 그런데 2016에는 누구에 관한 거랍니까? 타일러 측면에 낸 거고 요번에 누구 거 갖고? 블룸 갖고 낸 거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의 구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올해 시험 특징이 이런 맥락으로 출제가 됐어.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의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내지 않고 그것에 갖고 있는 관련된 틀 속에서 접근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5페이지 보시면. 자, 좌측에 2013 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일의 경험의 무슨 이론? 원추 이론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니을에서 추상적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시험 자체가 2013년 출시해서. 그런데 2019년도 보겠어요. 2019년 문제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똑같이 대일의 경험의 원추 이론을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 제시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A, B, C를 바깥에다 연결시켰죠. 자, 그럼 무슨 얘기야? 대일에 갖고 있는 원추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많이 틀렸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대일의 경험의 원추에서 구체성과 추상성 정도에 따라 학습 경험을 몇 가지로 나눈다? 크게 세 가지로 한다. 거기 밑줄 주세요. 학습 경험에 밑줄 주세요. 학습 경험. 이것 때문에 올해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거 있을 겁니다. 거기 대일의 원추 이론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운에 무슨 표상이 있고 동작적 표상, 또 무슨 표상?
영상적 표상. 또 무슨 표상? 상징적 표상. 이거는 배웠어. 학교에서 알겠나?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A, B, C 보니까 뭐라고 생각돼? 아, C는 동작적 표상, B는 무슨 표상? 영상적 표상. A는 무슨 표상? 상징적 표상. 그 답에 뭘 썼어? 답에 뭘 썼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면 무슨 표상? 영상적 뭐라고 답을 쓴다? 표상이라고 썼겠지. 그런데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제가 조건 파악하라고 설명했죠. 브루너 얘기를 했어요? 데일 얘기를 했어요? 자, 보자. 데일은 경험의 원추에서 구체성과 추상성 정도에 따라서 무슨 경험으로 크게 나눴다고요? 학습 경험. 그러면 2013 출시도 보세요. 리을에서 추상적으로 돼 있지. 바로 좌측에 그림 보시면 그럼 그 리을에 쓰셔서 리을에 답 뭐 씁니까? 구체성이죠. 구체성에서 추상적으로 된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번 시험 문제 이게 함정인데, 자, 거기 제시된 A에서 C 중에서 가의 디귿에 해당하는 무엇가고 기호와 명칭을 쓰고, 이제 사례가 있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D에서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뭘 찾아 쓰고 사례를 가의 리을에서 한 가지 못하고 찾아 쓰시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례하고 기본적 기본 개념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거기 D가 보면 거기 10번 밑에 D가 써 있어요. 고안된 경험 후에 D 찾았나요? 그러면 D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사례를 못하고 가의 어디에서? 리을에서 못합니까? 자, 한 가지씩 못하고 찾아 쓰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번 보자. A에서 C 중에서 가의 디귿에 해당하는 기호와 뭘 쓰시오?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 A, B, C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제시된 기본적으로 가의 디귿에 관련된 게 여기 B와 관련된 사례였어요. 뭐에 관련된? B와 관련된 사례였는데 거기에 기호와 명칭을 쓰라고 했죠. 명칭. 맞죠? 명칭을 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기에 영상적 표상을 쓰는 게 적절할까? 경험의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할까? 왜? 문제 조건해 보세요. 자, 구체성과 추상성 정도에 따라 무슨 경험을 크게 나눴다고? 학습 경험. 그걸 문제 봤어야 돼. 그래서 이 답에 뭘 써야 되냐면 무슨 경험이라고 써야 돼요? 영상적 경험 또는 무슨 경험? 시청각적 경험을 써야 채점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데 뭐라고 답을 쓰면 영상적 표상으로 쓰면 문제에서 누굴 물은 게 아니야. 브루너의 표상 단계를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점할 수가 없다는 거. 틀려지는 거야. 여기에서 점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 들어갈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답을 다 썼는데 1차 발표를 할 때는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문제 물어보는 뭐에 내가 접근하지 못한 거야? 조건을 정확히 접근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깨닫겠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 무슨 표상 쓰면 영상적 표상 쓰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무엇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의 출제 근거는 데일의 원추 이론을 가지고서 심화 확대해서 좀 낸 거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야. 올해도 어디 문제에서 응용해서 낼 수밖에 없어? 기출 문제.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어요? 못해보면 2016년에 교사 역할을 했어요. 누구를 했어요? 사라초를 했죠. 맞죠? 자, 근데 몇 년도에? 2019년도에 또 누가 나왔어요? 사라초. 이렇게 또 나왔어. 이거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2016년 보겠어요. 밑에 할리데이 언어 기능 있죠? 찾았죠?
언어 기능은 많이 나와서 통제적 기능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통제적 기능 할일에 대해서 묻지 않고 학자 누굴 냈습니까? 스테브를 냈어. 스테브. 근데 이거 공부 안 한 사람 많아요. 스테브.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이 책에 언어의 기능하면서 스테브 이론을 접목을 시켜놨어요. 여기다 써놨어요. 페이지에다. 그래서 사회적 욕구 주장을 답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를 출제가 됐었어.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해석하자면 그러면 결국은 뭘 반복해야 돼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6페이지 보시면 2017년에서도 루빈이 출제했었죠. 그런데 2000 몇 년도에도 19년도에도 뭘 했습니까? 루빈을 출제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과거죠. 과거잖아요. 시험이 끝난 거죠. 어떻게 시험이 변화됐는지 설명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시험이 되냐면 이해를 돕게 2000 몇 년도부터 2013년부터 지금 알고 있는 3세, 4세, 5세 누리과정의 틀 갖고 시험을 출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행되는 교육과정의 개정 측면에 봐서는 벌써 개정이 됐어야 돼. 교육과정이. 그런데 지금 무슨 부족으로? 예산의 부족으로 우리만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이 개정되면 초등도 개정돼야 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갖고 있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뭐가 있고요. 유아교육론 파트가 있고 그다음 무슨 과정? 이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해야죠. 교육과정, 누리과정이 있죠. 그래서 유아교육계는 첫째 사상과 출제됩니다. 맞죠? 그다음 뭐가 출제되고 발달이론, 그다음 뭐가 출제되고 놀이이론, 그 다음에 뭐가 출제되고 부모 교육, 그 다음에 어디가 평가, 그 다음에 또 무슨 론까지? 교사론까지가 기본 문제를 냅니다. 한 문항씩 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무슨 과정? 누리과정에 크게 무슨 영역? 신체, 운동, 건강, 또 어디 영역? 의사, 소통, 또 무슨 관계? 사회, 관계, 또 무슨 경험? 예술, 경험, 무슨 탐구? 자연 탐구. 잘 들으세요. 과거에 초기에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관련되게 낼 거리가 많아 적어. 점점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까 목표 진술했는데 누구 거 가지고 갖고 낸 것도 불능 갖고도 내고 출제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현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 해설서에 변화된 걸 공부하면 되는데 개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아, 시험의 구조가 이제 교육과정 틀보다는 더 베이직에 초점 맞췄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갖고 있는 기초 내용에 충실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아까 얘기됐던 아까 그 페이지도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힌트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제시됐던 대일의 원추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영상적 경험이라는 걸 출제했잖아. 또 시청각적 경험을 출제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합시다. 그 설명이 우리가 연결하면 브루너 이론에 따지면 뭐가 되는 거야? 동작적 표상, 영상적 표상, 또 못합니까? 상징적 표상. 그러면 다음 회에 낼 때는 대일의 원추를 바탕해서 누구 거를 내? 브루너 걸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구조 자체가. 내 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라처의 교사 역할 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교사 역할도 있겠죠. 다른 학자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갖고 있는 지식을 주변 언저리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셔서 시험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깊게 내기보다는 정확히 뭘 알고 있는가? 기본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기초 뭘 알아야 돼?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기초, 기본도 바탕에 되는 게 무슨 문제예요? 기출문제 바탕이 돼 있어. 자, 그럼 기출문제 보면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자, 여기 관련된 책자를 펴놓으면 아, 내가 이런 지식이 또 빠졌구나. 이런 지식을 보완해서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런 틀을 가져주시고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설명을 드릴게. 자, 화면 한번 보겠어요. 이제 공부 방법론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연구 결과인데, 이 연구 결과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불평등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미션이 뭐냐면 GAP 가서 기본적으로 바지를 하나 사오라고 했어요. 바지. 쇼핑센터 가서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분명히 전제로 얘기했어요. 이거 어떤 그런 그 남자 여자 얘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란 설명. 연구 결과야. 남자가 있고 또 누가 있고 여자가 현재 있어. 알겠습니까? 오죽하면 이게 뜨겠어요. 알겠죠? 제가 여러분을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바지 하나 사는데 몇 분 걸렸어요? 6분 걸렸어요. 6minute. 그리고 33달러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암시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 피메일은 여성분은 3시간 26분이 걸렸고 바지 하나 사는데 보이죠? 어디 안 거친 데가 없지요? 그 다음에 돈을 얼마 썼어요? 876달러를 썼어요. 자, 집에 못 들어가죠? 설명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노량진에 와서 가장 위험한 게 지금 이거예요. 설명 잘 들어. 무슨 얘기냐? 여기 노량진에 제가 역사라면 역사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두 번째로 오래된 인간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유치원교사 많이 뽑으니까 또 그리고 또 강사도 일종의 직업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한 20명 정도가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서울만 그런데 지방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들이 특히 시험 공부할 때 다 궁금해 안 궁금해? 그러면 1번에서 몇 번까지 다 돌아다녀야지. 근데 그래. 보면 관찰해 보면. 그런데 그렇게 나온 복사물을 봐 안 봐? 안 봐. 그 다음에 안 봐. 갖고만 있는 거야. 얼마 주고? 876달러 주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설명을 하는 거야. 자, 남성이 우월하다 그 뜻이 아니고 주어진 시간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이 보여 안 보여? 주변이 보인다는 뜻은 공부를 더 하라는 뜻이야. 달력이 계속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거는 이게 있어야 돼요. 몰입이 있어야 돼. 영어로 코히런스라고 그러는데 집중력이 있어야 돼. 집중력. 그러니까 아까 지식의 구절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그 틀에 관한 집중이 있어야 그거 완전 내 쉐마에서 동화가 되는 거야. 동화 조절 평형화 아시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랜 동안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또 그 교수직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도 노량진에서도 지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죠? 미들 신이죠.
그 인간을 믿고 공부해봐. 내 말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하지 마시고요. 이 신념도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합격할 수밖에 없어. 이번 사례에 보시면 물론 이제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일부 이제 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선생님은 일부 지역에 벌써 1차만 3번 붙었어요. 근데 2차 했으면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보자. 1차 시험은 그 선생님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난이도가 어려워도 쉬워도.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러면 이 1차 시험에 대한 지식의 구조 틀이 형성돼 있어, 안 돼 있어? 베이직이 돼 있는 거죠. 내 말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에 접근하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자, 오늘 바지 사러 간다, 안 간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맞죠? 내가 지금 봐야 될 부분도 양이 많기 때문에 주변을 볼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내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얘기. 나 시험 공부하는데 우리가 너무 깊게 공부한 거냐 물어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지식은요. 우리 비고츠케 알죠? 얘가 무슨 수준이고 실제적 수준, 얘가 잠재적 수준. 이렇게 갭이 커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목의 양이 많아서 그렇죠. 갖고 있는 기본적인 뭐 부모 교육이나 그 이론적으로 굉장히 얕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흔들려요? 조건을 조금만 바꾸면 문제를 흔들리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하다 보니까 뭐 상담도 하고 전화 오는데 그래요. 너무 우리가 깊게 배운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아직 발도 못 담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목적은 뭘 하기 위해 온 겁니까? 합격을 해 온 거죠. 그러면 주어진 시간 안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단어를 썼죠? 누가 지었죠? 금세 사라졌네. 뭘 가져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제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안내를 줍니다. 자,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뭐 재밌진 않아요. 자, 가이드 한번 볼까요? 몇 쪽을 보시냐면 9페이지 보겠어요. 9페이지. 거기에 어린이 보호 뭐 이런 게 있죠? 찾았어요? 맨 위에 9페이지 찾았어요? 이게 적중표인데 9월 10월 모의고사 제가 냈었어요. 근데 잘 들어. 거기 9월 10월 모의고사 3회 8번에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냈어. 위에 거. 대답 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우측에 그림 있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설명을 해줬어. 해설할 때. 무슨 말 아셨어요? 그러면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은 귀담아 들었으면 다 썼잖아.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린이 보호는 다 썼어. 근데 보행자 전형들에는 보행자만 생각했던 거야. 예부 시험을 봐보니까. 근데 해줬어,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자, 그런데 물어볼게요. 왜 이걸 냈는지 아는 사람? 이게 참 이걸 이 표지판을 왜 냈을까? 왜 냈을까? 이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거는 CIA도 몰라. 왜 냈을까? 이거 대답하면 다 합격인데. 초등학교 가면 이 표지판 2개가 다 붙어 있어. 초등학교 앞에 가면 오늘 집에 가면서 초등학교 정문을 보세요. 이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옆에 자전거 표시도 있고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제가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본 겁니다. 학교 앞에마다 이게 있네. 그래서 모의고사에 이렇게 내봤던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보니까 그림도 있네. 뭐 내보자. 참고해서 따갖고 간 거죠 이제. 그런데 의미는 있죠. 어디에 이게 다 있어 표지판이? 초등학교 가면 다 있어 이게. 그래서 차량 속도도 30도로 가야 되는 거 있고 그게 표지판이 다 있어.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런 것들을 간파하고 문제를 출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재미없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빤히 알아야 될 사실인데 우리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근데 저는 그거를 간파해서 전달을 해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지판에 관해서 준비한 사람 많지 않을 거야. 그 전에 한번 나왔었거든. 자전거 그림 나왔었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매번 초등학교 지나가는데 이게 보여. 표지판이. 아, 그러면 그래 한번 내보지 뭐 이렇게 낸 거지. 그런데 시험에 딱 나올 줄 나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현장에서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죠. 교사가 이 표지판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도 내가 연구해서 제시를 해봤다. 아셨어요? 자, 여기는 안전제. 무슨 신? 믿으신.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이제 득이 될 수도 제가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8쪽 한번 보겠어요. 8쪽. 8쪽에 3번 문제 보시면 사이버 장학이라고 써있죠? 이 사이버 장학은 올해 저만 지도했었어요. 전국에 20명 중에.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공부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겠죠? 지도를 하다 보면 그의 경향이 있어요. 그걸 분석해서 또 주변에 돌아가는 경향을 파악해서 걸러서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마 우리 수업 들어치는 사이버 장학 다 썼을 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도 다들 합격했구나 생각했는데 결과는 또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채점의 기준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단답형이 있고 뭐가 있고요? 서술형이 있잖아. 아마 서술형에서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거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될 것들. 아마 그래서 시험 봤는데 서술형에서 그걸 좀 쓰는 요령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직 논술 보셨죠? 교직 논술 써있죠? 자, 여러분들 교직 논술 2003년도부터 제가 지금까지 다 1:1 첨삭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노안이 일찍 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더 해갖고 눈에 가물가물거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교직 논술을 1:1로 첨삭한 사람 제가 제일 최초 했었고 그걸 다 이제 하지만 거기에 대한 퀄리티는 다를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글쓰기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올해 논술 때문에도 떨어진 사람 많거든요. 아까 10점도 설명을 드렸죠. 자, 글쓰기는요. 일주일에 몇 번, 한 편 정도는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난 힘들어. 첨삭하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인강생도 다 첨삭해줬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런 인간도 있어요. 했는데 또 틀렸어. 그러면 첨삭에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물음표하고 다시 수정하세요. 보통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 내 성격상 그럴 수 있어, 없어? 내 성격에 들어갖고 못해. 그럼 또 틀렸어. 또 메일이 와. 메일 용량이 부족할 때까지도 계속 와. 그렇게 수정하다 보니까 올해 만점 받았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커리를 짜봤죠. 논술은 쉬면 안 돼요. 글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쉬면 더 떨어져, 실력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논술에 주제가 있죠. 그 주제에 관해서 본인이 제가 연구해 안 해요? 연구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동료장 연습한 게 나와서 다행이고 기본적으로 그 주제 말고도 엄청 많은 주제를 연습하게 돼 있어. 자, 그럼 칠판 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했죠? 믿으신 얘기했죠? 자, 논술은 끝났죠? 끝났어. 알겠어요? 논술은 20점은 내가 따고 간다는 기본 베이직에서 출발해. 왜? 글쓰기만 해. 지도만 봐도.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서론 쓰기, 본론 쓰기, 결론 쓰기 틀을 제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험장은 마음이 편안해. 고민할 게 없어. 배워야 돼. 알았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으면 무슨 논술에서는 교직 논술에서는 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1:1 개별 지도에 관한 나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준별 교육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올해는 이제 또 6월철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도 빨리 글의 습득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 2월부터 기초부터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해서 논술 만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교육 과정이 좀 쉬웠지만 논술 때문에 또 점수가 안 나왔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사례에서 찾았었어야 되는데 생각한 데 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점수가 안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폐 일어나고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깨달았고, 맞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교직 논술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에도 방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늘 큰 아웃라인 제가 소개할 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배워 나가야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1:1 지도야. 목적이 1:1 지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자 하니까 최선을 다할수록 따라하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쭉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뭐 제시된 페이지 10쪽, 11쪽 가시고 12쪽 이제 보겠어요. 12쪽을 보시면 자, 기본적 틀을 설명해냈네요. 교직 논술이 20점이고 한 문항 찾았죠? 원고지에 작성합니다. 전공 16문항에서 단답형에서 서답형에서 단답형 플러스 뭐로 했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1차에서 몇 퍼센트 뽑고 150% 뽑는데 강원도만 달라요. 200% 뽑아요. 1차에서. 왜냐하면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그 갖고 있는 구조 자체가 교원들의 또 이직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어서 200% 뽑았어요. 그렇다고 다 강원 가라는 소리는 아니고 알겠죠? 다음 2차에서는 이제 수업 계획안 작성가 면접돼 있는데 자, 거기 수업 실현에 밑줄 주세요. 수업 실현. 올해 바뀐 게 뭐냐면 경기도도 수업 실현이 60점으로 바뀌었어요. 전북도 60점. 그러니까 올해 어디서 판가름하겠다는 거야? 2차에서 판가름하겠다는 거야. 물론 1차가 붙어야 어딜 볼 수 있어요? 2차 시험을 볼 수 있지만 2차도 준비해야 돼. 그런데 제가 부탁합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2차 준비는 1차 끝나고 해도 늦지 않으니 1차 준비 기간에 제발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시험 보고 약 한 달가량 있어요. 충분히 지도할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먼저 하고 또 시험 계속 3차 보고 4차 보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내 말 뭔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맞게끔 공부해. 1차 일단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대구 지역하고 좀 다르게 인성 내용 면접이 있어요. 책을 읽어가야 되고 애밀책도 읽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힌트 드리자면 관련된 이제 한자도 만화가 있어요. 만화 보면 돼. 만화 보고 공부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준비 포인트를 자, 교직 논술은 무슨 전략하자? 만점 전략이고 전공 아까 지식의 구조에 있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 책이면 거의 끝날 수 있어. 알겠어요? 물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만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두 가지만 완벽히 씹어 먹으면 그냥 끝이야. 배탈 나지 마시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꼭 두 가지 책을 활용하면 좋겠다. 자, 2차는 언제 해라고? 제발 부탁합니다. 1차 끝나고요. 알겠어요?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오늘 이제 합격한 선배들 2차 시도 해주겠지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출제 영역을 제가 다 분석한 이유가 있겠지. 왜? 여기서 시험제 나오니까 이 문제 찾아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내를 넣어놓은 거야. 감사하죠? 알았어요? 그래서 전 영역을 다 넣어놨으니까 내가 시험을 본다 한다면 이런 부분에 관한 거는 내가 최소한도 이 문제 정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돌아버리겠죠? 근데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그게 쉽게 접목해서 해드립니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교직 논술도 보시면 25쪽 벌써 왔어요. 과거에 장학 위주로 2009년도에서 2012년까지 장학 위주였잖아요. 맞죠? 근데 그 다음에서는 교사론으로 많이 냈죠, 시험이. 그런데 2019년에 다시 뭐로 왔어요? 동료 장학으로 왔죠. 뭘 말하는지 알아요? 이제 앞으로 문제가 또 어디로 또 변환됐다는 거야. 장학 쪽으로 변화됐다는 추세를 제가 이 표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는가?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뭐 컨설팅 장학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논제를 연습해보면 의미가 있겠다. 아셨죠? 오케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쪽에서는 2009년도 문제하고 27쪽 우리가 논술 적중 문제 한번 제시를 해봤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찢어버리고 알겠죠? 자,
오케이. 29쪽 보겠어요. 자, 아까 이미 커트라인 얘기했습니다. 커트라인이 점점 높아졌죠? 여기 이제 발표 전에 맞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맨 밑에 한번 보겠어요. 맨 밑에 개를 보시면 개. 거기에 1차 합격 시점에 79.5가 나와 있죠? 3일 나와 있죠? 화살표 끄집어내고 요번엔 얼마라고? 85점 정도. 몇 점 정도? 85점 정도. 전체 평균이. 그래서 아마 유치원 임용고사 이후에 제일 높은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자 사실은 또 너무 어려우면 또 어렵다고 또 문제가 되고 또 못하면 쉬우면 쉽다고 해서 또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평가원의 평가 반성을 통해서 출시 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측은 그렇게 해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제시라고. 자, 파트 2를 보겠어요. 자, 공부하기 전에 첫째, 나는 직업으로서 무엇이라고? 공무원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페이지 36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무원들 앉아 있어요. 지금 와 있어요. 지금 현장에 나가서 님들. 그렇죠, 공무원들? 그래서 공무원의 장점이 뭐죠? 마이크 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공무원의 장점이요? 네, 장점.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정말 8시간만 일하고 집에 갑니다. 8시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8시만 일하고. 그리고 여기는 교장 선생님이 좋아갖고요. 편이 많이 봐준다고 그랬죠? 아까 그랬죠? 그래갖고 아주 발령이 잘 나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꼭 그 현장에 가야 수 있도록. 알았죠? 오케이. 37쪽 보겠어요. 공부하기 전에 시작할 점.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거 쓰는 건요. 3,000보도 더 썼어. 자, 잘 봐. 잘 봐. 자, 여러분 시험 볼 거야, 안 볼 거예요? 남들이 노할 때 있어야 되죠? 볼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중간에 어디 있어? 어중간하게 지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알았나요? 목숨 바쳐? 끝내. 우리 공무원 한번 물어볼까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선배들 왔으니까. 자, 마이크 하나 드시고. 우리 기본적으로 그 유아교육론 있고 누리과정이 있죠. 자, 유아교육론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세요. 먼저 했어, 먼저. 개론이요? 유아교육 개론 어떻게 했어요? 개론은 1, 2월 달에 교수님 강의해 주신 거 토대로 네. 일단 요약되어 있는 교재로 공부를 하되 도서관에 가서 강론서 좀 보면서 도서관에 갔다. 네, 도서관에 있는 책들 가지고 궁금한 점 찾아서 덧붙여서 이제 그거는 1년 동안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 이론이어서. 기본 이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유아교육론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개론책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해 주시면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지옥종 교수님 쓴 책이 있어요. 유아교육 개론. 거기에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유아교육 개론 책 있죠. 학교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걸 베이직으로 하세요. 베이직을 하는데 제가 수업할 때 기본적으로 관련된 유아교육 그런 그 출제가 많이 된 책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배우면 내용이 많으니까 압축해서 설명해주지만 그래도 글을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론서를 통해서 정리했고 그리고 기출문제 정리 안 했나요? 했어요? 얘기를 해줘야죠. 기출. 개론의 기출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하시다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기출문제를 프린트를 해서 파트별로 나눈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요? 네. 평가원에 간 문제가 있죠? 네, 그거를 복사를 해서 문제만 잘라서 그 지문 하나하나에 대한 그 단어나 학자나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기출을 파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출을 심층 분석했다는 뜻이네요. 네, 심층 분석을 해서.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생각보다 근데 다른 거 이렇게 난잡하게 할 신이론 보거나 그럴 시간에 차라리 기출을 계속 파고들어서 저는 그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기출을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네, 했다는 기출을 뜻이죠? 많이 봤어요. 다들 이해하셨죠? 결국 어디 해결하는 거야? 기출인데 기출의 표면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 키워드 가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마이크 드시고 두 번째 선생님. 자, 교육과정, 누리과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누리과정 일단은 저는 뭐 강론서를 보거나 이제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아, 강론서 볼 시간은 없었다. 네, 누리과정. 교수님 책으로만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 다른 거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그 한 번 들으면은 이해가 이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해가 된 부분이라도 아까 이제 반복학습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계속 이거 1만큼 공부했으면 2를 공부할 때 다시 2를 한꺼번에 1, 2를 공부하고 또 3을 공부할 때 1, 2, 3을 공부하고 이렇게 좀 쌓아가면서 계속 한 게 도움이 됐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 그럼 일을 몇 번 반복한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일부분은 진짜 셀 수 없이 많이 셀 수 없을 정도? 네. 100번도 더 했어요? 100번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못했던 것 반복에,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시간이 적었다니까 공부 시간이 짧았었군요. 작년에 공부할 때. 좀 빨리 이게 확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에서. 일을 하다 이제 그만두고 공부를 한 거라서 그래서 다른 강의나 뭐 다른 자료를 찾아볼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러셨잖아요.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년에 또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그럼 나는 내년에 또 보기 싫으니까 그냥 이 주어진 거라도 다 갖고 가자 해가지고 그냥 있는 것만? 네, 있는 것만 완전 충실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서울이시잖아요. 서울은 작년 2차가 어려웠잖아요. 네. 어떻게 극복했어요? 준비하고 또 시험장에서. 2차요? 네. 2차는 일단 진짜 이제 많은 거를 요구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2차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왜냐면 서울은 방을 3번 옮기죠. 면접 네. 때. 1차는 나만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만 2차는 이제 누군가의 눈에 들어야 되고 이렇게 정해진 그걸 기준을 넘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2차 공부할 때는 그래서 그 교수님이랑 이제 뭐 1대1로 봐주시고 이제 이런 기회도 충분히 활용을 많이 하려고 했었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긴장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긴장감. 네. 그거 어떻게 했죠? 그거는 그래서 약 그 번개라고 해가지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각자 문제를 한 문제씩 유형별로 짜와가지고 그날 만나서 그거를 실제 시험장처럼 시간을 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했다는 네. 뜻이네요.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엄청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장에 가서는 별로 떨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연습을 많이 해라 그 얘기네요.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뒤에 선수. 자, 여기서 학급이 적어서 그렇죠? 혼합학급 운영하고 있는데, 자, 논술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는 논술은 기본 지식이나 막 이런 사실 뭐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임용을 시작한 게 아니고 일단 뭔가 바로 시작해서 그냥 교수님이 시키시는 것만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문제였군요. 네, 지금. 아니 교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면 그래도 지문을 읽고 그 안에서 뭘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았고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장에 갔을 때 논술을 쓰면서 사실 제가 교정부를 쓴 이후에는 너무 떨려서 막 좀 긴장을 하긴 했는데 그냥 지문을 보고서는 저는 그런 걱정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백 교수님은 약간 그 지문 안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키시기 때문에 그냥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막 내가 모르는 논제 나오면 어떡하지 무슨 논제 나올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갔고 그냥 그 지문을 보고 쓰는 게 논술인데 왜 무슨 주제가 나올지 저렇게 저런 걸로 전전긍긍하고 해서 교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1월부터 그냥 쭉 하면 되고 이게 쓰다 보면 또 엄청 안 늘고 형편없는 점수를 교수님이 적어주시지만 그럴 때 괜찮다. 채점을 해주거든요. 괜찮다. 오늘은 여기 그냥 내가 노량진에서 받는 점수일 뿐이고 시험장에 가서 잘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논제를 주실 때도 사실 그걸 보고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내가 답을 찾는 연습 어떻게 꺼내서 쓰는 연습 그걸 좀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논술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있었잖아요. 토요일 날. 변함이 없는데 따로 시간 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와서 지도받고 인강은 이제 피드백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적중 문제도 중요하지만 글 쓰는 법을, 사냥하는 법을 제가 지도를 해주거든요. 어떻게 글을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논술이 안 나왔는데 올해 만점 받은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제가 그런 걸 깨닫고. 그 다음 이제 그 선생님은 그 2차가 1점만 깎였죠? 그럼 어떻게 1점 왜 깎였죠? 네, 긴장해서 사실 여기 선생님 앞에 긴장해서? 선생님이 긴장하면 1점만 깎이나?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이건- 실수도 했다면서요? 네, 좀 여담이지만 저는 그 또 이런 데이터가 또 하나도 없어서 그 첫날 면접을 갔는데 면접을 굉장히 잘 본 편이었고 그래서 다음날 수업을 하러 갔을 때 같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 줄 알았는데 들어갔더니 이제 채점자나? 그 채점자들도 이렇게 로테이션을 도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분이 1번으로 수업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새 노래 지도를 할 때 제가 노래 가사를 친구들과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노래를 막 불러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거기서 1점이 깎였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저는 수업을 사실 현장에서 되게 많이 해본 편이어서 저 약간 믿음이 있었어요. 수업을 잘할 거란 좀 믿음이 있었고 좀 교수님이 항상 그 지도해 주실 때 동영상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사실 저도 안 보고 싶었는데 본 이후에 정말 급격히 좋아해져요. 저의 문제를 제가 딱 발견한 순간 그걸 제가 진짜 바로 고칠 수 있게 되고 수업을 네 그래서 그 제 모습을 제가 보고 교수님이 약간 표정이나 수업할 때 그 억양이나 정말 그 교사처럼 수업을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봐주시는데 그게 정말 자연스러워서 제가 사실 조건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지도는 어떻게 하냐면 1차 실전처럼 해요. 1대1로 하는데 촬영을 해서 그래서 그 촬영한 그 프로그램을 본인한테 다시 보내죠. 제 피드백도. 그리고 이제 그게 인강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보고서 판단하라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실전에서 자기 거 못 보잖아요. 하는 거를.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무식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다. 그 얘기죠 지금? 근데 그건 필요해요. 2차가 결국은 그 1점밖에 점수가 안 깎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차는 언제 하라고요? 1차 제발 1차 끝나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시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1차에 매진해 주시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못합니까? 추시도 있으니까 추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자, 메모해 주세요. 추시가 빠르면 6월에 있고 몇 월에 있고요. 7월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6개월 전략이죠. 맞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론 강의가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공고문이 확실히 나오면 거기에 중간에 이제 추시 모의고사 반을 넣어요. 문제 가는 거.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정확히 나와야 저도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시되는 문제들 자 팔로우 따라오시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1차 목표는 추시 목표를 하시고 그다음 또 이제 11월 목표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그 시험에 이제 초수나 경험에 다 마찬가지인데 늘 강조합니다. 지나간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출발하는 게 제일 희열에 나오야. 그러니까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만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선배들 오셨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물어볼 점. 다 응대가 됐어요? 네, 질문. 어떤 질문 할까요? 하루 공부 양이죠? 하루 공부 양을 묻는데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공부 양이 사실 많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선생님 얘기 개인적으로 해서 죄송한데 선생님은 아마 기간이 굉장히 짧으시거든요. 여기 선생님 저희도 처음에 들었을 때 놀랄 정도로 기간이 짧으신데 몇 개월 했죠? 작년에? 3개월 하고 놀아 지금 또 놀아 이제 3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그러니까 집중해서 했다는 거냐 진짜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3개월. 아 근데 저는 8월 그 전에 열심히 했어요? 그 전에는 일을 했고요. 네. 8월까지 일은 열심히 이제 했다. 일은 열심히. 8월까지 일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만두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이 막 14시간, 15시간 이렇게 됐었어요. 3개월 동안 할 때. 네.
쉬어 이제. 3개월부터 시작해. 3개월. 자, 그럼 또 답변. 자, 이제 공부 양을 물으는데 설명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그 두뇌의 기능이 뭐냐면 초두 효과, 미두 효과 있어요. 공부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자, 공부 시간이 있고 기억량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기억량이 높아요? 앞에 처음에만 높아. 뒤로 갈수록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누군지도 생각이 안 나. 무슨 얘기냐? 자, 학교 수업이 왜 45분이고 있는가 30분 생각해 봤어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가 한 2시간, 3시간 앉아있고 뿌듯하잖아요. 나 진짜 많이 한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짧게 쪼개서 하는 게 이 이론에 의하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1교시, 근데 문제는 쉬는 시간이 길면 안 되죠. 브레이크 타임이. 이 원리로 하세요. 아셨어요? 그러면 그게 기억량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설명드립니다. 잠자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에 의하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꼭 잠자기 전에 그날 했던 거 복습하세요. 본격적 말고 그냥 리허설 머릿속에. 그러면 잠재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인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공부도 이런 원리가 있어요. 과학적 원리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 오리엔테이션 때 또 자세히 또 제가 설명을 또 해줍니다. 자, 또 질문. 네. 아, 세부 내용. 교육 과정의 세부 내용 질문하시는데요. 아마 암기 방법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교육 과정 세부 내용. 생판 처음 봤을 때는 그 신체 운동 건강에서 그게 5 영역으로 나눠지나요? 다이어트 한국까지. 그 하나의 영역 안에. 하나 하위에 그렇게 돼 있죠. 네, 하위에. 그러면 그 하나의 하위 영역을 일주일 동안 본 것 같아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영역. 근데 다음 주 되면은 다른 영역을 하면 또 까먹어서 어차피 보남 안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일주일 동안 하나의 그 하위 영역 하나 붙잡고 계속 이렇게 1, 2월 달에는 그렇게 일주일씩 공부를 했고 매일매일 안 빠지고 했는데 너무 이게 팔이 아파서 녹음을 해서 이렇게 이동할 때 듣기도 했고 그냥 누워 있을 때 제 목소리 녹음해서 듣기도 했고 그거를 이제 프린트에 빈칸 넣기가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중요한 거 빈칸 넣는 거 먼저 하다가 본격적으로 한 건 한 여름 때부터 이제 하루에 한 영역씩 아무것도 없는 칸에다가 혼자 쓰고 아니면 노트북으로 써서 프린트해서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혼자 채점을 해서 하루에 한 영역씩 이렇게 했고 막판에 한 9월이나 10월 때는 하루에 한 영역 손으로 쓰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한 이틀에 한 번씩 5개 영역을 다 써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시험 전까지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자, 제가 이제 보완 드릴게요. 설명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세부 내용이 만 3세, 4세, 5세로 돼 있죠?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 몇 세, 3세, 만 몇 세, 4세, 만 몇 세. 그러면 이게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3세에서 심화 확대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세부내용 시험지 나오니까 암기해서 써야겠다 생각할 때 팔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제시된 내용 범주 내용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선형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3세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세 뭐 뛰기가 있고 구별해야 됩니다. 암기 전에. 그리고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동작적 표상, 무슨 표상? 영상적 표상. 암기가 안 될 때는 뭐 하냐면 그려요. 그림을 대충. 이미지화. 예를 뛰기 나오면 많이 뛰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까먹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 내용을 막 암기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하기 전에 이걸 틀을 먼저 자기가 이해하는 게 더 우선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세부 내용이 많이 안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세부 내용을 반복하고 암기해도 시험 볼 때까지도 까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면 녹음해서 암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키워드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원리는 무슨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나선형 구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하기 전에 자, 우리가 봅시다. 이해가 안 된 걸 암기할 때는 오래 걸려요. 근데 이해가 된 내용을 암기할 때는 까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 이해 후 암기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세부 내용 설명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 세부 내용에 이론들이 다 붙어 있어요. 시험 문제가 그거거든요. 한 세부 내용. 그게 시험 출제 원리. 됐죠? 자, 또 네, 질문. 1차 발표 나고 나서 2차 준비하실 때 하루에 일과 같은 2차 준비 하루 일과. 자, 어른분이 얘기해 주실까요? 1차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나서요. 이제 기존에 이게 스터디 참여를 하시던 선생님들이 다 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다시 새로 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는 항상 중요시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느냐라서 그 짝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냥 최대한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만나는 날로 정해두고 그 날은 그냥 그 선생님이랑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만나서 수업 실현하고 면접을 해본 다음에 안 만나는 날은 혼자서 집에서 이제 지도서를 보거나 아니면은 과정안 작성이 이제 저희는 있어서 과정안 작성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충 설명드리면 2차 시험이라는 건 1차와 다르게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누가 코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동일 수준의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그 눈높이가 비슷하니까 지적사항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1차 그 지도 때 2차 때도 했듯이 제 이메일 주소 아시죠? 집에서 이제는 합격했으니까 실제 복장 입고 동영상 요즘 핸드폰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찍어서 꼭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피드백 해줄게요. 알았죠? 오케이. 또? 네. 무슨 얘기죠? 현장 근무가 있으면 시험에 이제 2차 시험 같은데 도움돼. 그 뜻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현장 경험 없었던 분 있어요? 다 했었어? 혹시 없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없나? 어쨌든. 근데, 설명드릴게요. 현장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수업 시험 이런 걸 좀 능숙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장 경험 없이도 처음에 붙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차 끝나고 2차 할 때 그 지도 요령을 제가 해주니까 현장 경험 때문에 지금 취업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또? 네.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한 경우 여기 있었어요. 처음 그만두고 했다는 뜻이죠. 그만두고부터 아예 새로 시작한 거 아니고 마이크 잡고. 일을 하면서 강의를 그 교수님 인강으로 패키지 들었구나. 강의를 인강으로 인강으로 들었었구나. 끊어놨는데 사실 근데 그때 거의 못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8월 달에 그만두자마자부터 남은 날짜 동안 이제 다 몰아듣기를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일하면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다 이제 사립에서 일을 했으니까 엄청 퇴근 시간도 늦고 이제 일도 많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병행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일하면서 붙은 선생님도 있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루에 딱 3시간만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 안에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집중력 있게 공부하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자, 또 좋은 기회예요. 선배들 얘기 들을 수 있는. 네. 해설서 지침서가 교재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해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는 그냥 수업만 들으면 돼요. 됐죠? 오케이. 또. 네. 차이점. 사립유치원교사와 공립유치원. 할 얘기 진짜 많습니다. 이거 이제.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하루 있는. 종일. 자,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솔직히 좋기는 좋아요. 당연히 사립보다는. 근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 괴리감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런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만둔 선생님도 있죠? 네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그랬다고. 꽤 몇 분 그만두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이 업을 내가 해야 된다면 그래도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시험을 시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선생님 지역에는 60세 되신 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립 지금 60세 계신 분도 있대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똑같은 일을 하되 사립유치원에서 내가 100의 일을 했을 때 70의 돈을 받고 100의 일을 하고 있다면 이곳에선 내가 정말 100의 일을 한 만큼 100의 돈을 받고 일하는데 이게 사실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약간 사립유치원에선 물론 안 그렇고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약간 열정페이처럼 무언가 저희가 토요일 출근을 당연하게 해야 되고 야근하는 게 무언가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은 야근하고 다 같이 으쌰으쌰 일해야 되니까 그런 걸 약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저도 그 안에 굉장히 오래 있어서 이상한지 몰랐고 재밌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다 더 큰 세상에 나와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내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부당한 부분은 내가 부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약간 무언가 사립유치원의 구조가 아직 이렇게 일하는 게 열정적이고 애들을 사랑하면 내가 이 정도는 희생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돼 있는 게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사립 공립 차이점 아시겠죠?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알 텐데. 네. 또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네. 현장에서 5년. 네. 이제 사립의 저기 때문에 나온 거죠? 국공립은 다 좀 다르긴 한데 8시간 근무가 원칙이어서 저 같은 경우엔 8시 40분까지 출근을 해서 4시 40분에 퇴근을 하고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엔 선생님 아니시다. 다른 데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그러니까 8시간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8시간만 딱 맞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칼퇴근이에요. 아시겠죠? 또 2차 관계없어. 네. 없어요. 예전에 경기 지역은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때 40. 근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근데 인천에 합격한 선생님이 43인가 합격한 분도 있어요. 5. 네, 그러니까 처음 시험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있었어요. 울산에 시험 준비하는 선생님인데 임신하셨었어요. 근데 2차 가야 되는데 아무리 불편하겠죠. 그런데도 수석했어요. 그러니까 열의를 보여주면 2차 시험이라는 건. 그러니까 없는 선생님들도. 그래서 아이 출산해갖고 있죠. 인사 오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모든 건 그 의지라는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네. 공부할 때 이제 나름대로 슬럼프 극복 방안. 자, 어느 분이? 그래서 시험 끝나고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할 때 긴장에 풀려서. 저는 1년 동안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간이 짧아서 슬럼프를 딱히 겪진 않았는데 힘들었던 거는 좀 자신감이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자꾸 틀리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점수는 안 나오고 우리 문제 제일 어렵죠 항상. 네 맞아요. 교수님께 정말 어려운데 그때마다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아직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틀리는 게 맞지 이러면서 좀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막 고집도 막 부리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좀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뭐 이렇게 시험 봤을 때 조금 뭐 어렵거나 뭐 모의고사 볼 때도 좀 어렵거나 그랬을 때 그냥 딱히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래 다시 공부하면 되지 이러면서 했었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는 좀 여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몸에 좀 이상 징후가 자꾸 나오니까 몸 관리를 평소에 건강 관리를 조금 해주시면은 안 아프고 딱히 저는 슬럼프가 없어서
이제 그 부분 제가 보완해주면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 오래 앉아서 디스크도 오고, 어떤 선생님은 우울증도 오고,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시험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그리고 또 병원에 가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뭐 머리가 아프다. 근데 그럼 시험 쉬어야죠. 어떻게 하죠?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좀 정신과 신체 쉽게 말하면 굉장히 힘든 시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운동도 좀 해주고 마인드 컨트롤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싸우는 의미가 그런 것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체 운동 같아요. 좀 움직여줘야 햇볕도 많이 잡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가 노량도라는 거 아시죠? 이 섬에서 탈출해야 돼. 노량도 알겠어요? 그래서 비타민 D 햇볕도 많이 쬐고 영양제도 좀 먹고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한 뭐냐면 자신감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왜 문제를 얻겠냐면 어렵게 연습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시험장 가면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게 돼. 그 지도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도하면서도 1대1 또 상담도 해줍니다. 상담 그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면은 나름대로 제가 그 관련 또 그 검사 지침도 있으니까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이제 정리할까? 한 분만 이제. 공부 장소 어디서 했? 공부 장소 여러 곳 아니? 뭐 도서관도 있고. 선생님 어디서? 저는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갈 시간도 없어 아까워서 전 집에서 했어요. 그 공부 장소는 이제 재학생 같은 경우는 뭐 기타 가까운 도서관에서 많이 하고 또 집에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집중되는 곳에서 하는 거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동 시간에 아까 세부 내용 얘기했잖아요. 좀 암기할 걸 좀 갖고 다니면 좋겠고. 그다음 재학생 같은 경우는 실습 기간이 있어요. 실습 때는데 공부 못해. 그게 아니라 뭐만 외워도 돼. 세부 내용만 그때 암기해도 돼. 재학생 실습 기간.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면 절대 남과 뭐해?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좀 바보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고 막 그러는데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지다 보니까 스터디하다 싸웠어요. 근데 시험 못 봤어. 그 상처 받아서. 그러면 내가 뭐 알려줍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우리는 뚫려 있어 이렇게. 그렇게 좀 단단해야 돼. 알았어요? 또 이제 됐죠? 네, 마지막 졸업 예정자. 졸업 예정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습을 했어요? 시험 응시 자격이 그거잖아. 유치원 정교사 2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발급 예정 그게 학교에서 떼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데 실습을 안 받았으면 힘들 텐데 그거는 학과에 꼭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습까지 맞춰야 그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교에 정확히 물어보세요. 학교마다 그 실습 기간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교학부나 그런 데 정확히 물어보셔야 돼요. 자, 됐나요, 이제? 선배한테 궁금한 점? 됐죠, 이제? 자, 어레인저스. 자, 가이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몇 쪽 보시냐면 아까 하다 말했죠? 자, 37쪽입니다. 자, 37쪽.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 전에서 이제 선배들 얘기 좀 들어봤어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임용 합격 공부 방향. 자, 학자 이론 중심을 하고 무슨 용어 중심을 하고? 용어 개념 중심.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합격의 구조하고 마인드맵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어요. 자, 38쪽. 하강 강사 한계점. 자, 여기 너무 강사는 믿지 말라고 그래서 알겠습니까? 알겠죠? 왜? 무슨 주도적 학습하라는 거야? 자기 주도적 학습하 이 뜻이야. 역설적으로 써놓은 거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청바지 사러 간다, 안 사러 간다? 내 말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자, 그 다음에 39쪽에 자, 10가지 조언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알겠죠? 찢어서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자, 41쪽. 능률 높이는 공부. 무슨 볼펜 사용해라고? 삼색 볼펜 활용하고. 아침 30분이 무슨 시간이다? 황금 시간. 찾았어요? 그 다음에 42쪽. 수업 100% 활용하는 법. 앞자리 앉아라.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43쪽. 책보다 선생님 눈을 째려봐라. 등등. 네 번째. 집중력을 가져라. 뭘 가져라? 집중력을 가져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억력이 좋은 머리보다 뭘 활용해라? 필기구를 활용해라.
그다음 45쪽 합격 수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하나만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카페 아시죠, 여러분들? 다음에 그 백청일 치면 제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아셨죠? 거기 들어가면 합격 사례 동영상도 있고, 그래서 공부할 때 합격 사례 보면 좀 힘이 납니다. 나도 다음에 저걸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꼭 어디 가입한다? 백청일 카페에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몇 페이지 보시면 33쪽 33쪽 뒤에를 보겠어요. 33쪽 뒤에. 자 이제 마칠 건데 1차 합격하신 분들은 그대로 자리에 남아 계시고 여기 선배들 지도 받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명해 듣고 이제 가실 분은 가셔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2차 때문에 또 선배를 부른 거니까 그래서 선배들 그 조언을 들을 거야. 또 궁금하면 옆에 들어도 돼. 알겠죠? 자 34쪽 찾았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자 인생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죠? 자, 인생은 뿌리도 꼭지도 없어. 표표에 흩날리는 기류의 먼지와 같네. 한창 젊은 시절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두 번 오지 않으니 좋은 때를 놓치지 말고 마땅히 노력하세.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느니. 이걸 꼭 마음속에 가져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몇 쪽 보시냐 마지막으로 보겠어요. 자, 몇 쪽을 가시냐면 페이지 2페이지인데 4페이지에서 앞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 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좌측 보세요. 우리에게 교사가 꼭 알아야 될 말입니다. 유홍준 선생님이 얘기한 겁니다. 유한준 선생님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자, 오늘 제가 했던 주제 무엇입니까? 내 주제가 뭐였어요? 그 합격이지. 아셨어요? 라면도 무슨 라면 먹는다? 알았죠? 우리 박수 10번 치고 수석학교 한번 외쳐볼 거야. 알겠어? 우리 맨날 수업할 때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박수 아시죠? 그렇게 박수 10번 치고 수석학교 외치고 수업을 마치겠어요? 자, 손 올리시고 준비 시작! 수석학교. 이런 원서도 못 써요. 자, 더 크게 준비 시작! 수석학교. 다 모두 수석학교 합시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